안녕하세요. 저는 이리 바꿨다 저리 바꿨다 자신에게 유리한 대로 계속 변덕 부리는 사람을 제일 싫어하는 서울 사는 김진경이라고 합니다. 왜 그런 유형의 사람들 있죠? 줏대라고는 없이 자신에게 불리하고 유리하고를 따라 옷 갈아입듯 입장을 바꾸는 사람들이요. 저는 바로 그런 사람들 때문에 아주 진절머리가 났었는데요. 그들은 바로 제 전 남편과 시모였습니다. 대체 어떤 사람들이었기에 제가 이런 사연까지 써볼 생각을 하게 됐는지 끝까지 들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 어릴 적 엄마 둘이 살았습니다. 저희 아빠는 정말 다정하고 좋은 분이었는데요. 제가 고작 5살 때 사고로 세상을 떠나셨어요. 이후 엄마는 혼자 절 정말 힘들게 키워주셨죠. 그런 엄마에게 보답할 수 있는 길은 자랑스러운 딸이 되는 거라고 생각해 전 정말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노력한 끝에 전 꽤 좋은 대학을 나올 수 있었어요. 대학을 졸업한 뒤엔 철밥통이란 공기업에도 입사할 수 있었고요. 엄만 그런 절 정말 자랑스러워 하셨어요. 늘 힘들게 사시던 엄마가 웃는 모습을 보면 저도 덩달아 뿌듯해졌습니다. 그렇게 엄마 여행도 다니고 데이트도 하며 즐겁게 살던 전 나이 30대 초반에 남편과 결혼도 하게 됐죠. 남편과는 취미도 비슷하고 대화도 잘 통했지만 무엇보다 우리에겐 함께 공감할 수 있는 공통점이 있었는데요. 그건 둘 다 외동에 아빠가 안 계셨다는 거였어요. 우리 아버진 내가 4살 때 돌아가셨어. 살면서 아버지를 얼마나 그리워했는지 몰라. 다행히 어머닌 아버지가 남긴 돈이 있어서 살림하면서 날 키워주셨는데 내가 다 컸을 땐 그 돈도 거의 바닥이 나서 용돈도 많이 드리고 살았어. 그래도 지금은 소일거리 삼아 식당에 하루에 5시간 정도 일하러 나가셔. 자긴 나보다 더 어릴 때 아버지를 잃었네. 많이 힘들었지? 그걸 또 어머니께 티도 못 냈을 거 아니야. 난 그랬었거든. 같은 아픔을 겪으며 자랐었기에 우린 더욱 서로를 잘 이해할 수 있었답니다. 그렇게 아버지 없이 자란 우린 그리던 미래도 비슷했어요. 난 오래오래 건강하게 살 거야. 그래서 내 자식은 아빠 없단 소리 안 듣게 오래오래 가정을 지켜주고 싶어.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그렇게 평범한 가정을 지키면서 사는 게 내 꿈이야. 나도 그래. 다른 집처럼 나랑 남편 다 건강하고 아이는 부모 사랑 듬뿍 받고 사는 그런 집. 내가 그렇게 못 자랐으니까 우리 애는 꼭 그렇게 평범하게 자랐으면 좋겠어. 그렇게 지향하는 미래가 같았기에 우린 결혼까지 약속할 수 있었던 겁니다. 결혼한 뒤 우린 딸 하나를 낳고 잘 살았어요. 우린 서로 양가 어머니께도 잘하려고 노력했고요. 다만 전 갈수록 시모를 좋아하긴 힘들었는데 그건 평소 시모가 남의 험담을 참 좋아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맞장구 쳐드리는 것도 한두 번이지 전 원래 남 욕하는 일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거든요. 내가 자주 가는 슈퍼 여자가 말이야. 어찌나 여운지 몰라. 아저씨 손님들이라도 오면 하하호호 하면서 눈웃음을 그렇게 치는데 그러면서 나한텐 표정을 싹 굳힌다니까. 내가 그래서 남녀 차별하냐 남자에 환장했냐고 뭐라고 하니까 글쎄 뭐라고 변명하는 줄 알아? 정찰제 마트에서 맨날 이거 깎아달라 저거 깎아달라 하는데 누가 좋아하겠냐는 거야. 시장이든 마트든 우선 깎고 보는 게 당연한 거지 망할 여편네 같으니라고. 찔리니까 핑껜. 안 그러니? 제 입장에선 공감도 되지 않는 시모의 험담도 버거웠지만 더 버거운 건 시모의 술주정이었어요. 시모는 술을 좋아했는데 술만 마시면 신세한탄도 많이 하고 남의 험담 또한 더 심해졌습니다. 게다가 가뜩이나 목청 큰 분이 술이 들어가면 목소리가 더 쩌렁쩌렁해져서 함께 외식이라도 할 때면 참 곤혹스럽더라고요. 그래도 저희 엄마와 같은 고생을 하신 분이니 전 최대한 시모를 이해하고 잘해드리려고 노력했던 겁니다. 그렇게 결혼 생활한 지 3년 정도 지났을 때 남편은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사업을 해보고 싶다고 말하더군요. 갑자기 사업? 왜? 당신 회사 잘 다니고 있잖아. 그게
실은 나 괜히 자격지심이 좀 생겼어. 당신은 좋은 공기업 다니는데 난 평범한 중소기업 다니면서 당신보다 월급도 적으니까 그래도 내가 가장인데 많이 부족한 것 같아서 물론 그렇다고 대책 없이 사업을 해보겠다는 건 아니고 나도 많이 알아본 거야. 무슨 사업을 알아봤는데? 신발 유통 사업. 신발은 누구나 꼭 필요하니까 꾸준히 팔릴 수밖에 없어. 먹는 거나 입는 것처럼 없어지지 않는 시장이야. 비싼 브랜드 마진이 적어도 잘 팔리고 무명 브랜드는 판매량은 적어도 남는 게 많대. 둘 다 취급하면 적어도 굶어 죽진 않을 거라니까. 아는 지인이 도와도 준다니까 기회가 있을 때 잡고 싶어. 여보, 나 진짜 잘 해낼 수 있어. 한 번만 믿어줘. 솔직히 고민이 되긴 했습니다. 연애 땐 남편이 제게 무조건 다 맞춰줘서 몰랐는데요. 결혼한 뒤 점점 드러난 남편의 성격 중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바로 좀 줏대가 없고 말을 잘 바꾼다는 거였죠. 평소엔 괜찮은데 꼭 저와 말다툼할 일이 생기면 이랬다 저랬다 말을 바꾸더라고요. 그런 남편의 성격 때문에 우린 종종 더 사소한 다툼을 하곤 했었어요. 그렇게 생각이 일관적이지 않은 사람이 사업을 잘할 수 있을까? 저는 걱정이 됐던 겁니다. 남편은 그런절 설득하기 위해 자신이 시장 조사한 내용과 어느 정도 사업을 준비했는지 전부 설명하고 자료까지 보여줬어요. 적어도 근거가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해 결국 저도 사업을 찬성해줬죠. 남편은 저와 함께 모았던 돈과 제 돈을 좀 더 보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제가 결혼 전에 모아둔 돈을 현금으로 좀 가지고 있었거든요. 기왕 믿어주는 거 팍팍 밀어주자 싶어 저는 확실하게 투자를 해줬던 거예요. 다행히 남편이 자신했던 것처럼 사업은 꽤 잘 풀렸습니다. 대신 남편이 바빠서 집안일과 아이의 육아를 제가 80% 이상 도맡아야 했는데 그건 상황이 되는 사람이 더 해도 되는 거라고 생각해 불만은 없었죠. 남편과 가끔은 여전히 소소한 말다툼을 하긴 했지만 그래도 우린 평범하게 살아가고 있었는데요. 결혼한 지 7년이 지났던 어버이날에 저희 집엔 불행의 불씨가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엄마랑 어머님을 같이 모시고 식사하자고? 두 분이 예전에 상견례 때도 분위기 좋으셨잖아. 생각해보면 두 분이 서로 공통점도 있어서 대화가 잘 되시지 않을까? 내가 사업 때문에 이번 어버이날쯤엔 두 번이나 시간을 빼기 힘들 것 같아서 그래. 남편은 시간을 빼기 힘들 것 같다며 이번에만 양가 어머니를 함께 모시고 어버이날 기념 식사를 하자고 하더군요. 솔직히 평소 시모의 모습을 생각하면 좀 꺼려졌는데 남편에게 먼저 이야기를 들은 시모가 너무 좋은 생각이라며 들뜨시더라고요. 그래서 엄마께 말씀을 드리지 않기도 뭐했습니다. 엄마의 동의를 구한 뒤 저희 딸의 돌잔치 이후 양가 어머니는 오랜만에 한자리에 모이시게 됐어요. 처음엔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날도 술에 취한 시모가 이번엔 정말 엄청난 실수를 해버리더군요. 제가요, 사돈, 인생을 얼마나 박진감 있게 살아왔는지 아십니까? 저 정말 별의별 일을 다 겪었어요. 유부남도 만나보고 그 유부남 자식 낳고 몰래 숨어 살다 들켜서 그 집 본처한테 머리털도 다 뜯겨보고 그 남자한테 거금받고 팽도 당해봤다니까요. 예? 유부남이요? 예, 우리 수봉이 아빠가 유부남이었거든요. 애를 낳으면 이젠 본처랑 이혼도 하겠지 싶었는데 조강지천 절대 못 버린다고 하더라고요. 그 몹쓸 인간이. 그리고선 우리 앤 자기로 인정도 못 해주겠다고 호적에도 안 올리는 거 있죠? 그래서 우리 애가 그 인간 성이 아니라 내 성을 따라서 이시가 된 거잖아요. 그래도 뭐 그 집 마누라한테 호되게 당한 값은 제법 받아냈지만요. 그 인간 자긴 마누라랑 못 헤어지니까 이거 먹고 떨어지라면서 나한테 글쎄 거금을 주더라고요. 자기 마누라한테 간통으로 고소도 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했으니 그것만으로도 고마워하라면서요. 그 돈으로 우리 수봉이 다 키우고 대학 보내고 했죠 뭐.
시모의 말을 듣는데 저도 엄마도 기절할 뻔했습니다. 분명 남편은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했는데 실은 그런 게 아니라 남편의 친부는 시모와 남편을 버렸던 거더라고요. 그 뒤로 지금까지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모르고 산다는데 엄마 전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제게 시부가 돌아가셨다고 감쪽같이 거짓말한 것도 기가 막힌데 그게 뭐 자랑이라고 저렇게 떠든답니까? 어머니, 그만하세요. 진짜 술을 왜 이렇게 드신 거예요? 당황해서 시모를 말리던 남편을 보니 남편 또한 다 알고서도 제게 거짓말을 했던 거더군요. 그냥 숨긴 것도 아니고 그렇게 구체적으로 아버지와의 추억까지 제게 떠들었던 사람인지라 배신감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시모의 표정이 갑자기 험상궂게 변하더라고요. 그리고선 저와 저희 엄마를 보며 갑자기 화를 내지 않겠어요? 아니 근데 사돈, 왜 절 그렇게 벌레 보듯 보십니까? 왜 표정이 굳으세요? 왜요? 내가 더러운 상가녀처럼 보이십니까? 누가 벌레 보듯 했다고요? 아닙니다. 사돈께서 취하셔서 그렇게 보신 것 같네요. 아닌데요, 뭘. nak 눈치를 보니까 날 더럽게 보는 것 같은데요. 예미야, 너도 표정이 이상하다. 왜? 너랑 네 엄만 평생 고고하게 살아서 내가 더러워 보이냐? 어머님, 그런 거 아니고요. 아니게 뭐가 아니야. 안사돈, 사람마다 살아온 사정이 다른데 사람 그렇게 보는 거 아닙니다. 사람 마음 갈대 같은 거예요. 유부남이어도 너무 좋으면 만날 수도 있는 거죠. 남자도 뭐 예전엔 당당하게 첩시도 드리고 살았는데 꼭 한 여자만 좋아하라는 법이 있습니까? 그 멈출 수 없는 마음을 이기지 못하고 사랑에 빠진 사람들 고통은 오죽했겠냐고요. 직접 겪어보지도 않았으면서 바람 피웠다고 무조건 손가락질하는 사람들, 저는 위선자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보기에 시모는 자기 혼자 찔려서 외도를 저지르는 사람들을 대표해 저와 엄마에게 썽을 내는 것 같더라고요. 물론 저와 엄마의 표정이 굳긴 했었어요. 그 엄청난 얘기를 듣고 너무 경악하고 당황했으니까요. 그런데 제발저린 시모는 술기운까지 더해져 저와 엄마에게 행패를 부렸던 겁니다. 술 취한 사람과 대화를 해도 소용이 없다고 생각해 저와 엄만 처음엔 좋게 넘어가려고 했어요. 하지만 시모의 기세가 사그라들지 않자 결국 엄마도 목청을 높이셨죠. 사돈, 그만하세요. 사람들 다 쳐다봅니다. 예, 솔직히 좀 당황해서 저 표정이 좀 굳었어요. 이서방은 여태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너무 보고 싶었다 어쨌다고 말했었거든요. 안사돈도 처음 상견례 자리에서 만났을 때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갑자기 유부남이랑 외도를 해서 이서방이 태어나고 그 남자한테 받은 돈으로 이서방을 키우셨다니 제가 거기서 뭐라고 해야 합니까? 사회적 통념에 따르면 잘못된 것이 당연한 건데요. 뭐라고요? 지금 나한테 잘못됐다고 그랬습니까? 저도 이렇게까지 말 안 하려고 했는데 하도 저랑 우리 딸한테 뭐라고 하시기에 저도 한 말씀 드리는 겁니다. 심지어 그걸 부끄럽게 여기지도 않고 고소도 안 당하고 돈까지 받아내서 나쁘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니 듣는 제 귀가 다 화끈거립디다. 아무리 궤변을 늘어놓으셔도 제 귀엔 안 들어오니까 오늘은 이만하시죠. 나 가네 이서방. 그렇게 그 자리는 소란스럽게 마무리되고 말았습니다. 저는 엄마를 따라 나가 집까지 모셔다 드리며 사과드렸고 남편은 시모를 집에 모셔다 드리고 돌아왔죠. 시모는 분통이 안 풀린다며 집에 가는 내내 계속 진상을 부렸다고 하더라고요. 남편과 다시 집에서 만난 전 결혼 후 가장 크게 다투었습니다. 당신 뭐야? 왜 나한테 거짓말했어? 어? 어머님도 술 깨면 당장 우리 엄마한테 사과하시라고 해. 아니 똑까지 다투셨는데 왜 우리 어머니만 사과를 해야 돼? 그래, 내가 거짓말했던 거 미안해. 근데 창피해서 그랬어. 우리 어머니가 사실 상간녀고 우리 아버지는 유부남이었는데 지금은 연락이 안 된다. 이렇게 솔직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
그럼 아예 숨기던가. 당신은 작정하고 구체적으로 거짓말까지 했잖아. 이건 엄마랑 날 속인 거잖아. 그리고 우리 엄만 참으려고 했어. 근데 어머님이 계속 시빌 거시니까 우리 엄마도 참다 못해 터진 거지. 나도 어른들 앞이니까 우선 입을 다문 거지. 내가 엄마였어도 차마 좋은 말은 안 나왔을 거야. 바람 피운 걸 잘못됐다고 하는 사람들이 위선자라니? 그럼 나랑 우리 엄마가 위선자라는 거야? 그럼 말도 안 되는 자기 합리화가 어딨어? 당신 자꾸 말 그렇게 할래? 어찌됐든 우리 어머니가 날 혼자 키우면서 고생하신 건 사실이야. 사람마다 사정이 다르고 살아온 거에 따라 가치관도 다를 수도 있는 거야. 우리 어머니가 얼마나 상처가 많으셨으면 그런 피해의식까지 있으시겠어? 그냥 그러시군요. 고생하셨겠네 하고 넘어갈 수도 있는걸. 굳이 이를 키우신 장모님한테 나도 서운해. 그런 거짓말 할 수밖에 없었던 날 이해하려고 노력하긴커녕 이렇게 화부터 내는 당신한테도. 저는 남편이 저와 엄마에게 미안해하고 있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남편은 오히려 저와 엄마에게 서운하다고 하는 겁니다. 도무지 말이 안 통하더라고요. 당시 남편도 술을 좀 먹은 상태여서 더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다음날 술이 깬 남편은 전날엔 자기가 말을 좀 잘못한 것 같다며 사과를 하긴 하더라고요. 자기가 전날엔 부끄러움이 너무 커서 억지를 부린 것 같다고요. 그리고는 저희 엄마에게도 찾아가 울먹이기까지 하며 이렇게 빌더라고요. 솔직히 말하면 진경이도 절 버릴 것 같고 장모님도 절 반대하실 것 같아서 그런 거짓말을 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그래도 저희 어머니 입장 조금은 헤아려 주세요. 상처가 많은 분이라 자기 방어가 심하신 거예요. 장모님, 제가 이렇게 실망을 안겨드렸지만 그래도 앞으로는 집사람한테 더 잘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끝까지 시모를 감싸긴 했지만 결국 엄만 남편을 이해해주기로 했습니다. 남편 없이 자식을 키운 사람으로서 엄마 남편을 좀 짠하게 여기신 것 같더라고요. 저도 남편에게 실망을 하긴 했지만 엄마도 이해해 주셨으니 한 번은 넘어가기로 했죠. 솔직히 저희 딸도 아빠 없이 자랄 생각을 하니 겁이 났거든요. 아이가 상처받을까 봐요. 하지만 남편에 대한 큰 실망감은 여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한편 시모는 저에게도 저희 엄마에게도 결국 사과를 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절 보는 눈초리가 엄청 싸늘해지더니 자꾸 제게 시비를 거는 겁니다. 너도 사돈도 그날 이후로 은근슬쩍 나 무시하고 있지? 살아봐라. 어디 그렇게 사람이 고고하게만 사라지나. 어머님, 이제 그만하세요. 가만히 있다가 불똥 튄 건 저랑 엄마인데 대체 왜 어머님 혼자서 계속 이러시는 거예요? 혹시 저 오지 말라고 눈치 주시는 거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저지만 제발 저희 엄마 얘기 좀 그만 들먹이세요. 뭐? 집에라 안 온다고? 거봐. 너나 무시하는 거 맞지? 네가 말은 안 해도 내가 육감이라는 게 다 있는데 어디서 거짓말이야? 사람이 살다 보면 다른 사람한테 언제든 눈이 돌아갈 수도 있는 거지. 넌 평생 우리 아들하고 백년해로 할 것 같냐? 어? 어머님이 자꾸 이러시면 천년의 사랑을 하고 있다고 해도 식을지도 모르겠네요. 제가 무슨 말을 하든 계속 꼬투리 잡으실 것 같으니까 전 이만 가보겠습니다. 결국 지쳐버린 전 시댁의 발길을 끊어버렸습니다. 어버이날 사건이 있은 지 8개월 동안 그런 일이 계속됐으니 저도 참을 만큼 참았다고 생각해요. 남편도 옆에서 상황을 다 지켜봤으니 차마 시댁에 가자고 못했는데 자꾸만 제게 서운하다고 하는 겁니다. 당신 진짜 우리 어머니 안 보고 살 거야? 솔직히 우리 어머니가 떳떳하지 못한 일 하신 건 맞지만 어머니 말대로 사람 마음이 마음대로 되는 것도 아니잖아. 솔직히 내가 봐도 어머니를 보는 당신 눈빛이 전하고 달라졌는데 어머니 그래서 기분이 나쁘신 거지. 난 우리 어머니 입장도 이해는 해. 솔직히 남녀가 마음이 가면 입장에 상관없이 정분이 날 수도 있는 건데 그걸 가지고 당신이랑 장모님이 어머니를 이상하게 봤으니까 기분이 상할 수도 있는 거잖아. 내 아버지란 사람도 원망은 되지만 그럴 수도 있었겠다 싶고
그러니까 당신도 우리 어머니 입장에서 잘 좀 생각해줘. 그래도 우리 어머니인데 나 너무 서운해. 내가 처음부터 어머니를 안 보고 산다고 했어? 실망스러웠어도 당신 어머니니까 계속 찾아뵙고 평소처럼 행동하려고 노력했잖아. 근데 내가 무슨 말만 걸면 너 눈빛이 왜 그러냐? 뭘 또 캐묻고 싶어서 그러냐? 이렇게 트집만 잡으시고 우리 엄마처럼 고고한 척하는 사람들 딱 들새기대 이러는데 내가 더 이상 무슨 말을 해? 나야말로 내 노력을 몰라주는 당신한테 서운해. 그리고 남녀가 입장에 상관없이 정분이 날 수도 있다니? 그 생각도 난 진짜 이상해. 이해가 안 간다고. 가뜩이나 남편에게 실망했었건만 그 실망은 커져만 갔습니다. 언젠 시모의 행동이 창피한 걸 안다고 했다가 지금은 이해한다고 했다가 대체 어쩌라는 건지 이해도 안 갔죠. 게다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면 언제든 당신도 바람을 필 수 있다는 거냐 하고 따지니 또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자긴 다르다나 뭐라나 정말 말이 통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의 불화가 이번엔 또 이상한 방향으로 틀어지더군요. 당신 요즘 야근이 잦은 것 같은데 설마 누구 만나고 다니는 거 아니야? 뭐? 한 달 새 야근 딱 3번 했는데 만나기 누굴 만나? 바빠 죽겠는데 이상한 소리 하고 있어. 당신 요즘 왜 화장을 그렇게 진하게 해? 솔직히 말해봐. 당신 요즘 나보는 눈빛이 전하고 달라도 너무 달라? 회사에 잘 보이고 싶은 놈이라도 있는 거야? 이 인간이 진짜 요즘 왜 이래? 없다고. 이거 친구한테 선물 받은 립스틱이라고 저번에 보여도 줬잖아. 그래서 쓰고 있는 건데 대체 왜 그래? 실망한 만큼 마음이 빠르게 식어가는 건 어쩔 수 없더라고요. 그래도 그냥 애 아빠로만 생각하고 살자 하며 저는 여전히 가정에 충실했습니다. 비록 시모는 보지 않더라도 아이에게 행복한 가정의 모습을 보여주려고 노력했고요. 또 그래도 남편이 친정에 갔으니 저도 최소한 명절엔 시댁에 잠시라도 가서 시모의 트집을 무시하고 견뎠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남편은 왜 날 보는 눈이 정 같지 않느냐 서운하다 하며 절 보채더라고요. 그러더니 몇 달이 흐른 후엔 본격적으로 의처증 증세를 보이는 겁니다. 물론 그 정도가 심하진 않았지만 그 집착을 자주 당하니 사람 환장하겠더라고요. 당신 어디야? 친구들 만나고 있는 거 맞아? 그럼 사진 찍어서 보내봐. 나 말고 다른 남자한테 눈만 돌아가봐. 나 진짜 가만 안 있어. 온 세상에 다 드러내서 망신시켜버릴 거야. 제가 어딜 나가기만 하면 1시간 30분에 한 번씩 전화해 제가 있는 곳까지 찾아오기도 하던 남편과 계속 갈등을 빚다 문득 열이 받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은 또 제게 집착하던 남편과 다투다 이런 말까지 해버렸어요. 당신 진짜 웃긴다. 이거 완전 내로남불이잖아. 언제 남녀가 좋으면 마음이 바뀌고 할 수도 있는 거라며. 당신 어머니나 당신 친부란 사람도 이해한다며. 근데 내가 바람 피우면 뭐 세상에 공개적으로 망신을 준다고? 왜 당신 어머님 되고 나는 안 되는 건데? 나한테 맨날 어머님 이해해주라며. 어머니는 어머니고 난 나지. 내 가정에선 절대 그런 일 일어나면 안 되는 거지. 그리고 사람 마음이 그렇게 갈대 같은 걸 아니까 내가 더 불안해하는 거 아니야. 그 불안함이 왜 생겼는지까진 그래 이해하겠어. 근데 뭐 눈에 뭐만 보인다고? 괜히 엄한 사람 잡지 마. 내 눈빛이 변한 건 그냥 당신한테 너무 많은 실망을 해서니까. 그리고 제발 왔다 갔다 하지 말고 하나만 해, 하나만. 당신 어머니 이해하라면서 내가 그러는 건 용서가 안 된다는 게 앞뒤가 맞아? 그럴 거면 애초에 나한테 어머님을 이해해달라는 말이나 하지 말든가. 그런 집착을 거의 1년을 당하니 저도 환장하겠더군요. 게다가 그 사이 남편과 친정엄마의 사이도 잔뜩 틀어졌어요. 엄만 절 키우며 힘들게 사셔서인지 연세가 드실수록 지병이 하나씩 늘어가셨는데요. 그런 엄마가 걱정되어 전 당시에 친정에 자주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그런 제게 전화를 걸어 또 의심하는 걸 그만 엄마가 들으시고 말았죠. 당신 진짜 친정에 있는 거 맞아?
맞아, 맞다고. 저번에도 당신 나 못 믿겠다면서 여기 왔었잖아. 제발 그만 좀 해. 남편은 끝까지 제가 의심이 된 모양이더라고요. 그날 남편은 지방으로 출장을 갔었는데요. 그런 사람이 굳이 차를 돌려 저녁에 친정으로까지 달려왔더라고요. 그날 절 추궁해 자초지종을 모두 들으셨던 엄만 남편을 좋게 타이르려고 하셨습니다. 이서방, 부부는 신뢰가 가장 중요하지 않나. 우리 진경이가 어디 가서 엄한 짓 할 애도 아니고 괜한 의심이 계속되면 진경이 마음만 더 상하네. 정신과 상담도 안 가겠다고 하고 있다며? 그러지 말고 가서 상담 좀 받아봐. 부모가 이러면 아이가 얼마나 불안해하겠나. 정신과라뇨? 장모님도 절 환자 취급하시는 거예요? 아니, 난 자네를 위해서 한 말인데 왜 다짜고짜 썽을 내나. 그럼 내가 우리 딸이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데 장모로서 그 정도 말도 못해? 장모님이 뭘 아세요? 장모님도 집사람처럼 절 이해 못하시잖아요. 애초에 외도 가정에서 태어난 제가 남녀의 신뢰에 대해 얼마나 큰 믿음이 있겠어요? 제 사정을 알게 된 만큼 집사람도 절 안 불안하게 해주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런 집사람에게도 잘못이 있어요. 뭐야? 우리 진경이가 뭘 잘못했나? 그리고 자네, 전에 앞으로 우리 진경이한테 더 잘해주면서 살 거라고 약속하지 않았나? 근데 그러기는커녕 집착에, 자네 모친에 대한 이해 강요에, 이젠 자네 잘못에 대한 원인을 떠넘기기까지. 이게 잘하는 건가? 어? 자넨 처음부터 끝까지 모순투성이야. 남편과 대화를 하다 보면 말이죠. 하도 예전에 했던 말과 지금의 행동이 다르니 나 자신조차 말이 꼬이는 일도 다반수였습니다. 엄마도 기가 막혀서 말을 좀 더듬으시더라고요. 그래도 그 뒤 엄만 절 향한 걱정에 남편에게 몇 번 더 말을 하셨는데요. 남편은 반성하긴커녕 아예 저희 엄마에게 적대심까지 가졌습니다. 역시 아무리 장모님도 부모라고 해도 남은 남이었네. 장모님은 날 이해해줄 생각이 전혀 없으시다고. 더 웃긴 게 뭔지 아십니까? 남편은 그걸 또 자랑이라고 시모에게 가서 일렀는데 시모가 다짜고짜 제게 전화를 걸어 황당한 말을 하는 겁니다. 이해, 너랑 네 엄마가 우리 아들 집착증 환자로 몰아간다며? 어이가 없어서 원. 그러게 애초에 네가 행동을 똑바로 했어야지. 그럼 우리 아들이 그렇게 널 의심할 필요도 없었을 거 아니야. 어디 결혼한 여자가 조신하지 못하게 행동해선 남편이 의심 같은 걸 하게 만들어. 저요, 진짜 시모가 아닌 다른 사람과 얘기하는 줄 알았습니다. 저는 사람은 언제든 눈이 돌아갈 수 있는 거다. 넌 평생 고고하게 살 수 있을 것 같냐. 그렇게 트집을 잡던 사람이 갑자기 제게 조신이라는 단어를 꺼내는 거예요. 진짜 어이가 없어서 헛웃음까지 났다니까요. 어머님, 언젠 저더러 남편이랑 백년해로 할 수 있을 줄 알았냐고 하셨잖아요. 사람 마음은 다 바뀌는 거라면서요. 어머님이나 남편이나 항상 과거는 싹 잊고 매번 말이 바뀌네요. 저는 더 할 말 없고요. 이만 끊겠습니다. 대화도 통하는 사람이랑 해야 되는 것 같네요. 이러다간 제가 정신병에 걸릴 것 같다는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이제 남편과 시모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인지도 모르겠고 그냥 이상한 사람들이라는 생각만 강해졌어요. 저는 늘 이랬다 저랬다 하는 그 집안 사람들을, 특히 의처증까지 있는 남편을 더는 못 견디겠다 싶어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그게 저뿐 아니라 아이와 엄마를 위해서도 훨씬 나은 선택이겠더라고요. 그런데 그 다음날 오후 아주 오랜만에 친구가 제게 전화를 걸었더군요. 진경아, 잘 지내지? 저기 수봉씨 건강검진 결과 때문에 연락했어. 건강검진? 몰랐어? 수봉씨가 얼마 전에 나한테 종합건강검진을 좀 받고 싶다고 연락했더라고. 요즘 너무 건강에 신경을 못 쓴 것 같다면서. 우리 병원에서 건강검진센터도 같이 운영했잖아. 아, 나 몰랐어. 그래? 아무튼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검사 결과 원래 우편으로 보내주기로 했는데
검사 결과 문제가 좀 보여서 미리 연락한 거야. 수봉 씨한테 먼저 전화했는데 안 받길래 너한테 연락한 거고. 깜짝 놀랐습니다. 남편은 당시 저와 사이가 안 좋아서인지 제게 말도 없이 의사인 제 친구가 일하던 병원에서 종합 건강검진을 받았더군요. 남편과 사이가 괜찮았을 땐 가끔 부부끼리 만나던 친구라 남편도 친구 연락처를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친구는 제게 충격적인 남편의 검진 결과를 알려주더라고요. 전 우선 남편에게 이야기를 전달하겠다며 신경 써줘서 고맙다는 말과 함께 전화를 끊었습니다. 당신 왔어? 와서 좀 앉아봐. 할 말 있어. 이혼은 이혼이고 또 건강은 건강 아니겠습니까? 전 그날 퇴근한 남편을 불러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제 친구에게서 전화가 왔었다는 걸 아직 모르고 있는 것 같았죠. 그런데 제가 건강검진에 대한 말을 꺼내기도 전에 남편이 먼저 할 말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잠깐만, 나도 마침 할 말이 있었는데 나 먼저 할게. 뭔데? 내가 깜빡하고 말을 안 했는데 나 일주일 전에 우리 어머니 보증금 3억짜리 실버타운 계약해드리고 왔어. 우리 어머니 연세가 곧 70인데 요즘 자꾸만 나한테 연락해서 외롭고 불안하다고 막 울먹이시는 거야. 나인 들어가는데 같이 늙어갈 남편도 없고 며느리라고 하나 있는 앤 명절 말고 코빼기도 안 보이니까 미래가 막막하시다고. 나 요새 벌이도 좋으니까 이참에 큰맘 먹고 효도 한번 했지 뭐. 어쨌든 큰돈 나간 거니까 알고 있으라고 연락했어. 기가 막혔습니다. 남편은 제게 이런 방구 말도 없이 시모에게 무려 3억짜리 실버타운을 계약해줬다더군요. 빨리 입주할 수 있는 곳이라 2주 뒤에 입주하기로 했고 시모의 집은 세입자를 구해 반전세를 주기로 했다더라고요. 당장 집을 팔기엔 혹시 나중에 집값이 오를지도 모르니 팔지 않고 겸사겸사 보증금 외에도 다달이 실버타운에 내야 했던 관리비에 그 월세를 보탤 거라고 말했죠. 그 큰 지출을 나한테 아무 말도 없이 했다고? 어차피 내가 당신보다 몇 배 버는데 그 정도 내 마음대로 써도 되잖아. 평생 외롭게 살면서 나 키워준 어머니께 그 정도 효도해야지. 아, 근데 나 장모님한텐 그렇게 좋은 거 못 해드린다. 장모님은 지금도 지병이 많으시잖아. 그럼 괜히 돈 아깝게 실버타운 같은 데 보내느니 좋은 요양원 있지? 나중에 그런 데 보내드리는 게 낫지. 장모님한테 서운한 건 맞지만 그래도 사이로서 그 정도 내드릴 수 있어. 남편은 음흉한 표정으로 저런 어이없는 말을 하더라고요. 시모는 3억짜리 실버타운에 보내줬으면서 저희 엄만 나중에 요양원 같은 데로 모시자니 그 말 속에 엄마에 대한 앙금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바로 이어진 남편의 말에 저는 남편 말의 참뜻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엄마한테 서운해서 당신 어머니만큼은 절대 못 해드리겠다? 돈 잘 버는 사위한테 고마운 줄도 모르고 야단만 치는 장모님이 내가 뭐가 좋다고 효도하고 싶겠어? 무엇보다 건강한 사람이 그 비싼 실버타운에 들어가야 뭐라도 제대로 누리고 살지. 아프신 분이 거기 들어가서 즐겨야 얼마나 즐기실 수 있겠어? 아픈 사람 챙길 바엔 건강한 사람만 챙기는 게 낫지. 안 그래? 그래도 뭐 당신이 정 장모님도 챙겨드리고 싶다면 앞으로 내 말 꼬박꼬박 잘 듣겠다고 약속해봐. 그럼 내가 다시 생각해 볼 테니까. 뭐? 당신 말을 잘 들으라고? 그래. 그렇게 깔기 싫어했던 위치 추적 어플도 깔고 집에 홈캠도 설치하고 나한테 어디 가면 어디 간다 꼬박꼬박 보고 문자도 남기고 휴대폰 비밀번호도 나한테 다 공유해. 당신이 그렇게 나에 대한 믿음을 보여주면 나도 장모님께 효도 못할 것도 없지. 당신은 3억씩 턱턱 내놓을 정도로 나만큼 못 벌잖아. 그러니까 아쉬우면 내 말 들어. 어때? 손해볼 거 없는 장사지? 장모님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잖아. 딸인 당신 덕에 장모님도 편하게 노후 보내시면 좀 좋아? 그러니까 저에 대한 집착이 심했던 남편은 돈으로 저를 올가매려고 했던 겁니다. 제가 엄마에게 약하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진짜 어이가 없더라고요. 실망스러운 인간인 건 알았지만
이렇게까지 치졸할 줄은 정말 몰랐어요. 전 그런 남편을 한심하다는 듯 바라보며 말했죠. 기가 막혀서 사업으로 돈 좀 만지니까 돈이면 다 되는 줄 알았나 보지? 나도 당신만큼 못해도 충분히 벌어. 그리고 뭐 실버타운? 아니, 나 우리 엄마 그런 데 안 보낼 거야. 내가 직접 모시고 살면서 효도할 거거든. 뭐? 난 장모님 모실 생각 없거든? 누가 당신더러 모시래? 당신하고 갈라서서 나 혼자 모실 거야. 나 안 그래도 더는 당신이랑 당신 엄마 보기 싫어서 이혼하자고 하려고 그랬어. 근데 무슨 뭐가 어쩌고 어째? 지나가던 개가 웃겠다. 뭐, 이혼? 누구 마음대로 이혼이야? 내 마음대로지 누구 마음대로야? 난 당신 엄만 차치하더라도 이제 당신이 하도 말을 바꿔서 당신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인지 어떤 사람인지 자체를 모르겠어. 게다가 의처증까지 생긴 당신하고 있다 보면 진짜 화병이 날 것 같아. 맨날 말이 바뀌는 당신이랑 시시비비를 따지려는 내 자신 자체가 아주 한심하게 느껴진다고. 나 당신의 의처증까지 다 해서 당신 유책 증거 충분히 다 모아놨어. 심지어 당신이 사업 핑계로 갈수록 아이한테 소홀해진 것까지 전부 다. 그러니까 애도 내가 데려갈 거고 당신은 이혼 도장도 찍을 수밖에 없을 거야. 알아들어? 이혼이라는 말에 남편은 누구 마음대로 이혼이냐며 길길이 날뛰더라고요. 저는 그런 남편에게 아주 큰 한 방을 더 날려줬어요. 아참, 그리고 내가 할 말이 있었다고 했지? 아까 내 친구한테 전화 왔어. 당신 걔네 병원에서 건강검진 받았다며? 문제가 보여서 검진 결과 우리 집에 도착하기도 전에 먼저 당신한테 전화했는데 당신 전화를 안 받아서 나한테 했다네. 문제? 무슨... 당신 전립선에 뭐가 보인대. 암인 것 같은데 크기로 봐선 전립선 내부에 국한된 이기 정도일 것 같다더라. 자세한 건 정밀 검사를 해봐야 알겠지만 거의 확실한 것 같다니까 얼른 병원이나 가봐. 뭐, 암? 내가 암이라고? 네, 제 친구는 제게 남편이 전립선암 2기 정도로 의심된다고 말해줬던 거예요. 다행히 전립선암 2기는 5년 생존율이 90%가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다른 암보단 생존율도 완치율도 높은 편이라며 3기도 아닌 2기에 발견된 게 다행이라고 친구는 말했었죠. 어차피 남편에게 마음도 떠난 마당에 전 놀라긴 해도 너무 크게 충격을 받진 않았는데요. 아무래도 자신의 일이었으니 남편은 암이란 말에 엄청난 충격을 받은 듯 했습니다. 남편은 넋이 나간 표정으로 내가 암이라니 하고 중얼거리더군요. 저는 그런 남편에게 속 시원히 말했죠. 당신이 좀 전에 그랬지? 아픈 사람 챙길 바엔 건강한 사람은 챙기는 게 낫다고. 그렇게 말해주니 내가 더 후련하게 이혼할 수 있을 것 같네. 암 걸린 당신보단 적어도 우리 엄마가 더 건강하지 않겠어? 그러니까 난 당신하고 이혼하고 당신보다 건강한 우리 엄마랑 우리 딸만 챙기면서 살게. 당신은 요양원에 들어가든 병원에 가든 알아서 해. 당신 돈 잘 버니까 좋은 간병인 구하고. 아니, 여보, 잠깐만. 내가 암일지도 모른다는데 지금 날 떠난다고? 말이 돼? 나 무섭단 말이야. 그래, 아프니까 무섭겠지. 근데 어떡하니? 이미 당신 입으로 직접 아픈 사람보단 건강한 사람 챙기는 게 낫다고 했잖아. 나도 거기에 동의한다니까. 정 아프면 그렇게 효도하던 당신 엄마한테 챙겨달라고 하든가. 당신 내가 암이라는데 너무 태평한 거 아니야? 당신 진짜 남자 있어? 그래서 이러는 거야? 어? 그만 좀 해, 그놈의 집착. 어디 백날 내 뒤를 캐봐라. 내가 하긴 뭘 했나? 그럼 나한테 이러면 안 되지. 사람 제일 힘들 때 버리는 법이 어딨어. 또 말 바꾸는 거야? 조금 전에 당신이 한 말을 기억도 못하고? 아니다, 말을 말자, 말을. 말도 통하는 사람이랑 해야 하는 거지. 당신은 나랑 다른 세계 살고 있는 사람 같아. 아니, 외국인 같아. 말이 안 통하거든. 여보.
자기 몸 아픈 거 그렇게 무섭니? 우리 엄만 그렇게 함부로 말했으면서? 난 적어도 대화가 통하는 정상인이랑 살고 싶거든? 그러니까 앞으로 치료 잘 받든 말든 알아서 해. 난 이제 당신이랑 남남 될 거니까. 저는 망연자실해서 애걸복걸하는 남편을 내버려 둔 채 딸을 데리고 바로 집을 나와버렸습니다. 솔직히 그 집에 계속 있다간 저에 대한 집착에 남편이 무슨 짓을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좀 무섭기도 했거든요. 전 아이와 친정으로 향했고 이혼할 거라는 말을 들은 엄만 속상함을 감추지 못하셨어요. 넌 나랑 다르게 오래오래 평범하게 살길 바랬다만 결국 너도 혼자 딸을 키우게 됐구나. 그래도 잘했다. 너랑 이서방은 너무 인연이 아니었어. 그렇게 전 이혼 준비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아무래도 암 통보가 충격이 컸던 건지 남편은 바로 친정으로 달려와 절 붙잡거나 하진 않더라고요. 대신 다음 날 시모가 제게 전화를 걸어 따지기 시작했죠. 혜미 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수봉이가 암일지도 모른다는 걸 뻔히 알면서 이 와중에 집을 나갔다고? 네. 그 사람 건강은 건강이고 저는 제 인생 챙겨야죠. 저는 더는 그 비상식적이고 집착 강한 인간이랑 못 살아요. 아무리 그래도 아내란 애가 양심적으로 너 그러면 되니? 어? 그럼 우리 수봉이 누가 간병해? 나하고 실버타운 들어가야 하는데 내가 수봉이를 어떻게 간병하냐고. 왜 못해요? 거기 들어가도 외출해서 하시면 되죠. 나 안 늙어서 간병 같은 건 하기 힘들어 얘. 그리고 비싼 돈 내고 들어간 실버타운에서 나오긴 왜 나와? 돈 아깝게. 너 진짜 너무한 거 아니냐? 우리 애가 뭐 바람을 피웠냐 뭐랬냐? 그냥 널 너무 좋아해서 관심 좀 받으려고 한 거 가지고 무슨 이혼이야? 우리 아들이 너무 잘해줬더니만 아주 네가 배가 불렀지? 밖에 나가봐라. 우리 아들 같은 남편 또 있나? 아휴, 또 있으면 안 되죠. 저처럼 불쌍한 여자가 또 생기는 거잖아요. 어머님도 참, 그 비싼 실버타운 계약해준 아들 간병은 하기 싫고 효도는 또 누리고 싶고 참 이기적이시네요. 아주 그 아들이 그 어머니세요. 이기적인 것도 옹졸한 것도 비정상적인 사고방식도 모두 다요. 저는 더는 그런 집안 일원으로 남아있기 싫으니까 앞으로 저한테 연락하지 마세요. 그리고 부끄러움이라는 걸 좀 알고 사세요. 전 그런 시모에게도 속 시원히 내지르곤 번호를 차단해버렸습니다. 이제 시모와 영영 남남이 된다고 생각하니 너무 후련하더라고요. 이후 남편은 정밀 검사 후 정말 전립선암 2기 판정을 받았다더군요. 친구가 말해주길 전립선암은 2기 정도면 수술 후 추가 항암이나 다른 치료는 받지 않아도 될 거라고 했죠. 그 와중에 남편은 계속 이혼하길 거부했는데 전 그래도 남편이 수술을 마치기까진 기다려줬습니다. 2기에 예후가 좋은 암이라고 해도 그래도 암은 암이니 사람 목숨을 생각해서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배려해줬던 거예요. 그랬더니 이 인간이 제가 자신을 봐준 줄 알았는지 수술이 끝난 지 일주일 뒤 제게 전화해 징징대더라고요. 여보, 나 너무 아파. 내가 구한 간병인 일을 너무 대충하고 나한테 말도 잘 안 붙여줘. 그래서 아픈데 서럽기까지 하다고. 그래서 어쩌라고? 당신 아직도 안 왔어? 이혼 재촉 안 하는 거 보니까 그냥 나 용서해주기로 한 거 아니었어? 내가 미안해. 이젠 당신한테 절대 집착도 안 하고 장모님한테도 잘할게. 아프니까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 그러니까 이젠 다시 돌아와줘. 나 내일이면 퇴원하는데 퇴원하고 나서도 한동안 소변줄은 계속 달고 다녀야 한대. 불편해서 나 혼자 생활을 어떻게 해. 남편이 이젠 그만 마음을 풀고 돌아와 간병 좀 해달라며 울먹이더라고요. 당시 이미 실버타운에 들어갔던 시모는 수술날만 와보곤 실버타운에 적응하기도 바쁘다며 간병을 하러 오지도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아직도 희망을 갖고 있던 남편에게 저는 확실히 현실을 깨우쳐 준 뒤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미 김진경이란 손은 떠났고요. 외양간은 뒤늦게 고쳐도 늦었어요, 이수봉 씨.
그리고 난 당신 이제 콩으로 매줄 쓴다고 해도 안 믿어. 당신 말은 단 하나도 못 믿겠고 단 하나의 신뢰도 남아있지 않은 우리 부부관계는 끝난 지 오래야. 이제 곧 퇴원도 한다고 하니 당신 집으로 이혼 소장 보낼게. 한동안 휴식을 취한 뒤 다른 치료 없이 꾸준히 검사만 받으러 다니면 된다던 남편에게 저는 더 이상의 배려 없이 이혼 소송을 걸었습니다. 변호사와 이야기를 나눠보니 제게 유리한 부분이 아주 많았고 남편의 유책 사유를 잘 입증한 덕에 전 그리 어렵지 않게 이혼할 수 있었어요. 그 와중에 남편은 최대한 제게 재산 분할을 해주지 않으려 애를 썼는데요. 저는 변호사님을 통해 받을 수 있는 최대한을 아주 정확하게 받아냈습니다. 처음 남편이 사업을 시작할 때 제 돈도 절반 이상 투자했던 점, 제 동의도 없이 남편이 시모의 실버타운을 계약했던 거, 정신적 위자료까지 다 더하니 분할받을 재산이 상당하더라고요. 그에 더해 전 아이의 양육권을 가져오고 만족스러운 양육비까지 다 책정받은 뒤 남편과 깔끔하게 갈라설 수 있었죠. 그렇게 이혼한 뒤 딱 하나 아쉬운 것이 있다면 전 남편의 면접 교섭권까진 막지 못했다는 겁니다. 전 하는 수 없이 딸을 한 번씩 전 남편에게 보여줘야 했는데 이 인간이 자꾸만 미련을 못 버리고 이런 문자를 보내더라고요. 여보, 나 이젠 정말 반성 많이 했어. 떠나간 후에야 그 소중함을 더 절실하게 안다더니 그 말이 정말이었나 봐. 나 당신이 너무 그리워. 지금 내 건강은 많이 회복됐는데 혹시나 암이 재발할까 봐 너무 무섭고 그럴 때마다 당신이 더 보고 싶더라. 의지할 사람을 떠올리면 당신밖에 생각이 안 나. 이래서 사람은 아파봐야 정신을 차린다고 하는 것 같아. 혼자 있으니까 너무 불안해. 어머닌 좋다고 실버타운에 들어가실 때는 언제고 그 비싼 실버타운을 얻어준 아들한테는 이젠 관심도 없으셔. 애 앞에서 제대로 망신당하고 싶지 않으면 이딴 문자 보내지 마. 확 경찰서에 전 남편이 집착한다고 신고할 테니까. 전 그런 전 남편에게 냉정한 답장을 한 뒤 그 뒤론 답장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이 때문에 차마 차단까진 할 수 없었으니까요. 그렇게 지금은 시간이 3년 정도 지났는데 전 남편의 상황은 더 처량해졌더군요. 요즘 워낙 경쟁업체가 많이 생겨 전 남편의 사업은 저와 이혼한 뒤 점점 내리막길을 걸었다네요. 결국 사업자금 문제로 시모의 실버타운 계약도 중간에 해지됐다고 해요. 그것도 중도 퇴소 조항 위약금 때문에 전액을 다 돌려받지도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때문에 시모는 반전세 세입자를 내보내고 다시 자신의 집으로 들어가 살게 됐는데 그 와중에 계속 사업자금이 모자랐던 전 남편은 자신의 집까지 빼고 시모의 집으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저희 딸은 자기 아빠를 만나러 그 집에 다녀오면 항상 이렇게 말하곤 했어요. 할머니랑 아빠랑 볼 때마다 싸워. 내가 거기서 얼마나 잘 지냈는데 창피하게 돈 때문에 나오게 하냐. 할머니가 막 성질내면 아빠도 절대 안 줘. 그 비싼 실버타운에 들어가게 해줬더니 아들 간병 한 번 안 해준 분이 참 뻔뻔도 하시네요. 막 이런다니까. 그럼 또 할머니는 얹혀 사는 주제라고 막 소리 지르고 나 거기 가기 싫어 엄마. 면접 교섭권에서 제일 중요한 건 바로 아이의 의사잖아요. 전 아이의 정서에 너무 좋지 않을 것 같아 아이를 더는 전 남편에게 보내지 않고 있습니다. 이유는 충분히 문자로 설명했고 만약 전 남편이 딴질 건다면 법적으로 대응할 생각이에요. 그렇게 서로 똑 닮았던 전 남편과 시모는 둘이 꼭 붙어 처량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반면 전 지금 아이와 엄마와 함께 아주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저는 그 가족에게서 벗어난 것이 진심으로 너무 행복합니다. 사람을 안다는 건 그 사람의 가치관과 기준을 알고 맞춰간다는 거잖아요. 하지만 자기 입맛대로 말을 바꾸며 절 이상한 사람 취급했던 그들과는 도저히 정상적인 관계를 이어가기 힘들겠더라고요. 더 인연을 맺었다간 정말 화병이 생겼을 겁니다. 게다가 저희 엄마까지 우습게 한 사람과 더 같이 산다는 건 상상만으로도 끔찍한 일이었죠. 이제 슬슬 제 사연을 끝맺음할 때가 됐는데
마지막으로 덧붙이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생각을 손바닥 바꾸듯 뒤집는 사람들과는 웬만하면 인연 맺길 조심하라는 말을 꼭 드리고 싶었어요. 한두 번이야 상황에 따라 그럴 수 있다 쳐도 그런 태도가 몸에 밴 사람과는 상식적인 대화를 길게 이어가기 힘든 법이니까요. 나이가 들어간다는 건 경험을 바탕으로 자신만의 가치관과 생각을 견고히 해나가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 뿌리조차 제대로 내리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는 사람의 곁엔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다 지쳐 결국 남는 사람이 얻게 되는 법인 것 같습니다. 전 앞으로 다행히 건강이 더 나빠지진 않고 계신 저희 엄마를 잘 돌보며 씩씩하게 살아가려고 해요. 지병도 잔병치레도 있으시지만 다행히 아직 큰 병은 없으신 엄마가 오래오래 건강하시길 바라면서요. 그리고 제 사연을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의 건강 또한 항상 안녕하시길 기원하며 이만전 사연을 마쳐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